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기후위기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기업과 정부, 전 세계의 관심은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인데요. 이를 위해 중요해지고 있는 게 바로 환경교육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기후위기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혜송 공동의장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또 지자체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떤 조직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협의회를 소개하기 전에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하면서도 다음 세대에 돌아오는 미래 세대에게 똑같은 필요함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개발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로는 결국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문제를 생각하시자면은 이 유한한 이 지구를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다 써버리고 우리는 선조들한테 그대로 받았는데 그걸 우리가 다 써버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바다 같은 것도 다 매립해서 우리 편한 대로 쓰고 후세에다 넘겨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다음 후세들도 필요에 의한 충족한 필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대에게도 충분한 인간다운 삶, 또 우리가 똑같은 지구를 이용할 수 있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세대에서도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입니다, 실은. 네,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사실 참 자주 언급이 되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하루하루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직접 와닿지는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엄중하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의 시대,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인류가 만든 일종의 이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만든 부산물로 생긴 일종의 위기라고 하면 위기가 아니고 요즘 재앙이라고 할 정도까지 기후 재앙이라고 할 정도까지 기후의 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이 뭐 지구의 그 시스템 자체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지구 온난화가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 이렇게 갑작스럽게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만에 지구 온도가 거의 1도가 넘어지고 보통은 한 몇천 년 이렇게 서서히 지구 시스템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갑자기 단기간에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오르면서 기후 변화가 오는 것은 이건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세계적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 그러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한 40년 이상을 이렇게 변화를 많이 보면은요. 제 주변에 보면 많이 기후도 많이 변해지고 특히 사계절이 없어졌잖아요. 저희도 어릴 때는 뭐 아지랭이라든지 번제 시골에 살아나서요. 봄의 그 기운, 그다음에 가을의 기운이 자꾸 따뜻하고 우리 그 감성에 참 좋은 그런 계절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느낄 수가 없어요. 봄하고 가을 반짝하고 없어지고 대부분 여름과 겨울로 바뀐 걸 보면 내가 느끼는 것도 그러듯이 이 기후 위기는 우리에게 이제는 재앙의 수준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목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생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목포시 생태교통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을까요? 예, 생태교통이 지금 아까 말했지만 지구 기후 문제에 있어서도 이 교통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통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과학자들은 그럽니다. 주로 이산화탄소하고 메탄을 주로 얘기하는데 이산화탄소는 우리 말하면 화석 연료라고 해서 석유, 석탄 이런 걸 떼면서 주로 생겨 나오는 가스거든요. 가스인데 이게 우리 교통 문화에 있어서 우리 쓰고 있는 대부분이 그 재료를 씁니다. 석유.
소위 경유수 휘발유 쓰잖아요. 네. 이거 화석연료 쓰고 이건 대부분 가면은 대부분 다 CO2가 나오게 돼 있죠. 이산화탄소가. 그게 이제 올라가서 지구 온난화를 시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통 문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구 온난화하고 기후 위기를 위해서는 교통 문화의 시스템의 변화가 와야 된다. 네. 이제는 그렇게 와야 된다는 거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목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도보 환경에 대한 이 도보, 이게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우리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도보 환경에 대한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저희가 이 두 가지 목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토론회를 준비를 하게 된 이유죠. 네, 근데 생태 교통이라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자전거가 떠오르는데 네, 토론회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말씀하셨던 이 두 가지 외에 어떤 주제들로 논의가 됐을까요? 그렇죠. 패널이나 그 담당하는 우리 교수님들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요. 제 1번은 우리 목포 지역에 있어 제일 문제는 우리 그 교통량이 상당히 지금 많아졌어요. 네.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 네. 대중교통. 네, 네. 왜냐하면 차를 다 가지고 나오면 나올수록 교통이 정체가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 목포 지역의 이 도로 상황에 보면 버스가 제대로 다닐 수 있는 차선도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버스 노선 자체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자가용을 내가 안 타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당이나 남학에 사는데 역을 많이 이용해 KTX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빠른 시간이나 아니면 되는 뭐라 그럴까 노선이 좀 이게 단순하고 그러면은 단순하고 빠르면은 가는 거는 차를 놔두고 주차하기도 어렵잖아요. 놔두고 대중교통을 와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우리의 도로 구조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 그 토론 내용 중에 그러면서 저희 그분들 말씀으로 토론의 내용에서는 어쩌든 버스죠 대중교통 택시도 네. 있겠지만 버스가 잘 다닐 수 있는 차선 확보가 필요하다. 이걸 이렇게 제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네. 도로 말하면은 교통 그 시스템의 혁신이 좀 필요하다. 이게 보는 거. 그 중에 하나도 자전거 도로도 들어가죠. 자전거 도로. 왜냐면 자전거 도로라는 것도 잘 형성해 놓으면은 차를 가지고 오는 시간보다 훨씬 빠를 수 있거든요. 구도시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를 얘기를 하는데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선 하나를 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외국은 그런 사례가 많답니다. 네. 차선 하나를 주말이라는 오너시아 때문에 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차선을 넓히는 게 아니고 차선을 자전거 도로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펴주면 자전거로 가는 게 빠르니까 빠르고 또 아까 말한 그 기후 온난화도 도움이 되니까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일을 보고 가는 것이 훨씬 좋다는 얘기들 우리 그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객이 많잖아요. 네. 구도심에 지금 우리 그 역사문화관하고 그쪽에 주변에 제가 구도심에 삽니다. 유달산 밑에 사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요. 그래서 요즘은 관광은 이게 그 힐링이거든요. 힐링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맛을 찾아서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도보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도보로 걸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구도시도 보고 할 수 있는 도보 상태가 돼야 되는 도보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 앵커님도 가보십시오만은 두 명 이상의 구도시를 걸어갈 수 있는 인도가 없어요. 맞습니다. 좁아요. 그다음 옆에 무슨 뭐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도보권 확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도보권 확대가 그러니까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차선에서 확보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 도보가 우리 목포 지역에 새로운 그 관광 메카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보권 확보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올해 목포시에 공유냉장고 1호기를 오픈했습니다. 네. 개장 후에 이 공유냉장고 이용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을까요? 예, 갈수록 그 처음에도 저희들도 이 공유냉장고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상당히 좀 걱정을 했거든요. 네. 가는 이게 주민들의 도움으로
이게 주민들 도움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단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데 주민들이 과연 협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는데 갈수록 그 지역 주민들의 도움이 훨씬 더 많아지고 지금 훨씬 활성화돼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처음 그쪽 우리 제가 설치하는 곳이 대선 성당 앞에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쪽이 조금 그 북한 쪽이고 네. 그래서 근데 그 같은 그 지역에 사는 북한 번영의 상가 번영의 우리 그 회원들께서 너무 여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릴레이식으로 네. 와서 봉사를 해주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계속 주고 가면 저희들은 이제 그걸 이렇게 소중하게 소분해서 넣어놓으면 냉장고에다가 문제는 이제 가져가는 분의 이제 우리가 성향은 이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나 어떤 저희 생각은 그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가져가 저녁에 그게 많이 노는 아침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만들고 그래서 생각보다 지역 주민들의 협력하고 또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중요해지고 있는 게 바로 환경 교육인데요.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야지 이제 그렇죠. 그거를 지킬 수 있을 텐데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제가 의장을 이제 좀 하면서 10년 좀 넘게 이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히 생각하는 게 이 환경 교육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목포시하고 협의해서 목포시 예산을 저희가 지금 받아서 한 10년 전부터 목포 지역 초등학생들에 대한 우리 환경 교육을 시행을 했어요. 네. 지금도 매년 이게 합니다. 대부분 목포 지역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네. 강좌만 한 150강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한 2,000명 이렇게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원하는 교육청을 통해서 원하는 학생을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하고자 하는 학생을 봤는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들은 물론 아직은 모니터링을 안 해봤습니다.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효과가 있는가는 모니터링을 뭐 어떤 거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환경 교육이라는 게 사람의 그 마음의 변화를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네. 게 우리 지역 학생들이 이 기후 변화라든지 지구 환경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목포시에서 어떤 내용으로 환경교육 이어오셨는지 한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제가 됐던 게 바로 맹꽁이 탐사단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신안비치 지금 아파트 있는 부위 있죠? 네. 그 부위에 원래 맹꽁이 서식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부터 맹꽁이는 우리나라의 보호종 2급 보호종이거든요. 네. 보호해야 할 종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맹꽁이 서식지를 저희 그 환경부에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 목포시하고 환경부에서 지금 어디쯤이냐면 해양경찰서 앞에 그다음에 신안비치 아파트 뒤쪽에 약 4,000평 정도의 땅에 그 맹꽁이 서식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저께 1년 전에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개체 수가 한 100개체 이상이 넘고요. 그쪽 주변이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4,000평 정도의 그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 생각은 맹꽁이 서식지도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그쪽 지역의 그 기후라 공기라든지 공기질 변화라든지 네. 또 그쪽 주변에 사람이 많이 살게 되면서 그 온실가스가 우리가 말하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우리 배기가스가 많이 배출되는데 네. 그걸 나름대로 그 안에 흡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북한 지역의 허파라고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은 네. 저는 뭐 그렇게 너무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고 저희 그 지속 가능 협의에서는 하면서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생각해서 지역 학생들에게 맹꽁이 탐사단을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맹꽁이의 이렇게 서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모습을 이렇게 애들에게 보여주면 애들도 자연 친화
자연이 없으면 우리 인간도 살 수 없다는, 자연이 무너지면 우리 인간도 피해가 온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고자 해서 저희가 10년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사들하고 학생들하고 한 6월 정도 되면은 맹꽁이가 이제 산란을 시작하거든요. 그때 맹꽁이 나옵니다. 맹꽁이는 그러면 나오지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때 이제 탐사단을 조직해서 한 달 정도 그때 해서 학생들에게 맹꽁이의 자연 생태계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밖에 또 환경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네. 환경 순회 교육도 진행을 해오고 계시죠? 그렇죠. 저희들도 아까 말했지만 한 10년 전부터 지금 같이 시작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 환경 강사들을 모셔서,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의 환경 목포 지역은 또 전국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각 또 우리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또 각 단체에서도 일을 많이 해주면서 그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갖는 소정의 자격증을 갖는 강사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을 한 10년째 계속 좀 모셔서 계속 하면서 현 기후 상황에 맞도록 매년 학습에 대한 토론도 하고 또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도 하고, 또 직접 학생들과 같이 이게 놀이기구 같이 학생들이 직접 좀 딱딱하잖아요. 기후 환경이라는 교육이. 네. 그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개발한다는 등 해서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환경 교육을 전교 교육으로 이제 개편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비중 있게 환경 교육을 조금 더 확실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아주 계실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환경 대한 캐리큘럼을 각 학교 교과 과정에서 넣어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환경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확보가 충분히 될 텐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라도 안 된다 한다고 하면은 제 생각인데, 교육청에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관계된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만, 최소한 목포 지역에 환경 전문 선생님을 채용을 해서 각 학교에 배당은 못 한다 하더라도 교육청 내에 두세 분이라도 계시면 이게 방문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각 학교에게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 큰 학교에 한 분 정도는 계셔서 환경 교육을 담당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제 생각입니다만 교육 현 상황에 서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쉽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환경 전담 교사들의 배치가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끝이 납니다. 내년도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했던 저희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내년 계획으로는 시민들과 더 소통을 하고 자주 환경 지속 가능이죠. 지속 가능 문제에 대해서 자주 시간을 갖는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 좀 해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시하고 요단한 관계를 통해서 직접 시민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이슈토크 시청자분들께 전할 말씀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예, 이제는 환경 문제라든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문제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변화와 시민들의 행동이 이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쪽으로 바뀌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시장을 본다든지 또 이렇게 에너지를 자기 전기를 쓴다든지 이런 소소한 문제까지 이제는 우리 지속 가능한 삶을 살도록 우리 시민 스스로가 노력할 때가 이제는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의 생태와 자연의 가치를 올곧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단단하게 다져주시길 응원드립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